안녕하세요. 뉴욕 맨해튼 5일차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해튼 첼시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의 계획은 베슬과 하이라인을 거쳐 첼시 마켓에 들러 식사를 하고 해리포터 마켓을 둘러본 후 K타운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뮤지컬 알라딘을 관람하는 일정입니다. 숙소에서 전철을 타고 34 스트리트 펜스테이션역에 내려 베슬로 갑니다. 펜스테이션 기차역도 한번 둘러봅니다. 그랜드 센트럴역과 달리 이곳은 옛 모습을 잃어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랜드 센트럴역보다는 못한 점이 있어 아쉽습니다. 저기 계신 중년 여성분이 제 와이프 옷이 이쁘다면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쿨하게 한국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멋스럽게 생긴 건물이 있어 보니 중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저 높이 보이는 건물은 맨해튼의 몇 개의 전망대 중 최근에 생기고 인기 있는 엣지 전망대입니다. 건물 밖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전망대입니다.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스릴감이 장난 아닐 듯 싶습니다. 유리를 통해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엣지 전망대 근처에 베슬이 있습니다. 이제 베슬 근처에 도착했네요. 맨해튼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더 베슬입니다. 거대한 벌집 같기도 하고 솔방울 같기도 합니다. 2019년 3월에 16층 높이로 건축되었습니다. 누군가 베슬 건물에서 떨어져 폐쇄되어 보강 공사를 한다고 못 올라갔는데 공사가 완료되어 얼마 전 다시 자유롭게 올라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색을 띠고 있는데 멋스럽습니다. 베슬이 있는 광장에서 허드슨 강 쪽에 철도 기지가 보입니다. 베슬 뒤에 오른쪽 건물이 엣지 전망대 건물입니다. 베슬은 직접 올라가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슬을 뒤로 하고 근처에 있는 하이라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슬과 하이라인 사이 광장에 푸드코트가 열렸네요. 여기 김치요리도 있습니다. 맨해튼에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서 재미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제 하이라인으로 진입했습니다. 베슬 쪽에서 하이라인으로 진입하시면 얼마 안 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보통 하이라인에 오시면 첼시 마켓을 가니까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길이 가다가 중간에 합쳐지겠지 하고 왼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오른편 방향으로 다시 갔습니다. 일단 왼쪽 길로 가면 어떤 모습인지 보시겠습니다. 하이라인은 옛 철길을 도보로 만든 곳인데 보시면 바닥에 레일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나무 조형물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산오징어 나무. 위에는 산호초, 밑에 뿌리는 오징어처럼 생겨서 붙여봤습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 오른편으로 갔습니다. 이쪽이 첼시 마트 가는 방향입니다. 길을 거닐기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옛 하이라인은 1934년 만들어진 철길 고가인데 물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철거 후 재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노력으로 휴식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일부 구간이 완료됐고 최종 2014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변 건물도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물도 눈에 띕니다. 주변 거주지들은 매우 비싼데 하이라인 산책길 바로 옆집들은 사생활 보호에 신경 쓸 것 같아요. 이 철길에 조경과 휴식 공간을 두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 놓았습니다. 걷는 길이 편하고 중간중간에 조경수와 멋진 건물들과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어 걷는 재미가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만히 앉아 지켜보는 것도 힐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죠.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어 이 점도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뷰포인트에서 잠깐씩 쉬면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유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이라인 어플도 있는데 이벤트들이 있는 경우 일정을 알려주니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벽화의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입니다. 이 포도주 숙성하는 우부통 모양처럼 생긴 건물이 꽤 유명한가 봅니다. 이 터널 전에 좌측으로 첼시 마켓 가는 길이 있는데 어떤 그림을 팔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시 구경했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첼시 마켓입니다. 첼시 마켓은 오레오 공장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구글이 이 건물과 건너편 건물 주인입니다. 첼시 마켓은 수많은 맛집들과 액세서리점, 의류 매장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기가 많은 생굴 요리, 랍스터 찜, 그리고 타코를 먹어봤습니다. 우선 생굴은 레몬 향이 입안에 감돌았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시원했습니다. 굴을 안 드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랍스터 찜 요리는 고기가 매우 탱탱하고 씹는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입안 가득 들어오는 고기의 양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랍스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게나 킹크랩보다 맛이 별로고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값도 괜찮고 양도 많아 만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코의 경우는 미국 가기 전부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맛은 있었는데 집에서 제가 맛있게 만든 것보다는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고려한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 오셨으면 타코를 실컷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액세서리점 유명한 브라우니점에 들러 몇 가지 사고 첼시 마켓을 나왔습니다. 맞은편에 구글 건물이 보이네요. 근처에 세계에 6개밖에 없다는 로스터리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원두를 로스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나와 우버를 이용해서 해리포터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해리포터 기념품을 파는 곳입니다. 재밌게 꾸며 놓았습니다. 상품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 이것들을 보면서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나타납니다. 해그리드와 키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크로마키를 활용한 영상 체험 부스도 있습니다.
버터비어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맛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알코올은 없습니다. 위에 크림이 얹어져 있어서 단맛이었던 것 같아요. 컵을 씻어서 가져갈 수 있고 상점 내에 컵을 씻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 뉴욕을 나오면 바로 인근에 플랫 아이언 빌딩과 유니언 스퀘어를 볼 수 있습니다. 플랫 아이언은 건물주가 바뀌어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코리아타운에 왔습니다. 미국 현지 구민들은 줄여서 K타운이라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코리아타운 말고 앞으로 K타운으로 불러야겠습니다. K타운이 넓지는 않은데 초입부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K타운에 왔으니 한인마트인 K마트도 들어와 봤습니다. 다양한 한국 식료품들이 많았는데 라면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국 생각하니 라면 값이 아까운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서 먹어봐야죠. K타운에는 작지만 마트, 한국 음식점, 은행, 학원, 부동산 등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명한 저녁을 먹으러 북창동 순두부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아주셔서 우리말로 편안하게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꽤 됩니다. 메뉴 한번 보시죠. 이곳에서 기념으로 한번 먹어본 거고 고기랑 같이 한 세트 메뉴를 시켜 드실 거면 갤러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런치 스페셜을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누구나 뉴욕에 오면 하고 싶어하는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저는 알라딘을 선택했습니다. 내용도 잘 알고 음악도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공연은 촬영이 안 되고 마지막 인사할 때 가능합니다. 공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니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장면들하고 매직 카펫을 타고 나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돈값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과 같이 지니가 뮤지컬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5일차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일차 영상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